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35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12절은 스가랴서가 기록된 이래로 해석이 참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체로 살이 썩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 쓰러지잖아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체로 살이 썩고 선체로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선체로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이건 상상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이 1945년에 핵무기가 사용되면서 이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선체로 일순간에 그냥 살들이 훅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핵전쟁이 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미 인류는 핵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2차 대전을 끝냈습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저렇게 항복했을 리가 없겠죠.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런 날이 그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은 피차 서로 손을 잡는다고요. 이렇게 동맹을 맺고 저렇게 동맹을 맺고 또 손을 들어서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파키스탄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방위 동맹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면 파키스탄이 이란을 치겠다는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모두가 다 그 뒤에 있는 큰 형님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에서 지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나라들 정도로 그렇게 처신해 왔는데 갑자기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위 동맹을 맺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미국도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중국, 이란의 뒷배라고 생각되어 온 뒷배로 처신해 온 군림해 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뒷배로 군림해 온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파키스탄은 이러다가
우리가 계속 중국 붙잡고 있다가 중국 주저앉으면은 우리도 함께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 파키스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네. 아무튼 파키스탄의 최근 행보가 아주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이채로워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틱톡의 미국 지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내 영업권, 약간 틱톡이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미국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건 저는 그걸 보면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이펙에서 만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라들마다요, 피차 손을 잡고요,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쳐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은 서 있는 채로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폴란드를 공격했잖아요. 그러자 폴란드는 그 공격을 받고 러시아를 경유해서 또 벨라루스를 경유해가지고 폴란드를 경유해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모든 철도의 운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죠. 그 조치가 속히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해 오던 화물이 수십조 원 이상, 한 70조로 추산을 하던데요. 그 정도의 물동량이 이제 바다로만 이동해야 되는데 아주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거꾸로요. 푸틴이 일부러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이 모든 것은요, 현실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풀어질 때는 이거는 전쟁과 국제 군사 지정학으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15절에 보면은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모든 가축들, 사람이 당하는 그런 선체로 살이 썩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예루살렘 전쟁에 투입된다.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리고 2만만의 군대가 그 마른 유프라테스 강의 하상을 따라서 이동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2만만이면 2억 명이잖아요.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글쎄요, 뭐 중국이나 인도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는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만약에 그렇게 이동한다. 그 이란을 통해서는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이란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하이웨이들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이동할 경우에 어디쯤인가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핵무기가 사용됨으로써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핵무기가 사용되면서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어쩌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비지성적인 일들도 핵무기가 사용되면서 아니면 대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그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요, 땅의 3분의 1이 그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도 3분의 1이 모든 생물이 죽고요. 3분의 1이 나무들이 불타고. 그러니까 전 지구가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화성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 가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차라리 지구에서 땅속에다가 이렇게 쉘터를 만들고 거기서 버티는 게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죠. 화성에 가면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핵전쟁 나도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핵은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지만 다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들은 중국,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저는 12절 말씀이 핵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 과학자들이 쓴 글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예언이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푸뉴마를 받잖아, 영을 받잖아. 영이라는 것은 자의식과 의지와 감정을 말합니다. 그 이제 AI가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AI를 넘어서 AGI가 이제 AGI 시대가 온다 그러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그 다음에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한다 그러면 그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가 현재는 존재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General, 전 영역에 대해서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AI가 등장할 것이다. 카이스트에 있는 그 뇌과학으로 유명한 김대식 박사 같은 분은 그런 예견을 하더라고요. AGI 시대가 오고 있다. 수년 내에 AGI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전기고요.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미국은 이제 핵발전소를 한 300개 정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러시아 건설회사가 오고 중국 건설회사가 와서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현재 원전을 잘 공사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죠. 러시아도 하긴 하는데 불안불안하고요. 중국은 조금 더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미국은 한국을 점점 더 미국 쪽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뒤로 끌어당기는 손이 있다. 그러면 손을 잘라버리겠죠. 그 손을 잘라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한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점잖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요, 그냥 총을 뽑더라고요. 그 이제
한국에서 손 놔 하는데 손 안 놓지요? 그러면 그 손 뭐가지 자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선보다 더 미국에게 절실한 것은 핵발전소 건설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탈원전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탈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파산할 거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으로 기술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아갔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걸 미국이 방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방치한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식민지가 되겠죠. 위성국가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길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나 중국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풀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기업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